네, 이번에는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이정근 실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입니다. 이종근입니다. 임종석이가 잔류를 하겠다고? 아시안컵 저 축구 보셨잖아요. 네. 그 마지막 요르단전에서 정말 화가 났던 게 뭐냐면 하프라인까지 가요. 그다음에 어디 가야 되죠? 공이 저쪽 골문으로 가야 되잖아. 그렇지. 계속 백패스야. 하프라인 다시 가죠. 또 백패스야. 왜 백패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아니 그 정치인이 먹지 말아야 될 물이 뭔지 아세요? 우물쭈물. 정치인이 추지 말아야 될 춤이 뭔지 아세요? 주춤주춤. 주춤. 예. 임종석이 딱 그 꼴입니다. 자, 어저께 뭐 이 이낙연 대표를 만났다라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SNS에 이제야 속내를 알았다 이런 뭐 SNS 썼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하프라인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사가 있잖아요. 자기가 한 말이고 자기가 한 행동이니까 골키퍼가 패스를 했어요. 미드필더가 딱 잡았어. 그럼 공격진을 향해서 공을 줘야죠. 그렇지. 그 다음 상황에서는 아니 똥볼이라도 일단 골대를 향해서 한 번은 차고는 나와야지. 아니면 하프라인에 공을 주지 말던가. 그냥 골키퍼가 공을 안고 있던가. 근데 오늘 갑자기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는 사실 정치인 땀이 안 되는 자야. 엉거주춤 우물쭈물 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인이에요. 그 저는 거기다 더해서 네네. 그런데 이것들이 그 꼼수 노림수가 있다. 아하. 이재명이 곧 그만 끝날 것 같다고 얘들이 생각하나 봐. 그러면 이제 다음 대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가버리면 그게 어렵잖아.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지. 아니, 보이는데 어떻게 안 봐? 그러게 말이에요. 다 보여주면 안 안 되지. 보이는 것도 들여다보고 찾아내는 게 정치평론가인데 안 보려고 그래도 보여. 그러게요. 얘네들 수준이. 그러게요. 오늘 서른이 굉장히 당황했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네. 저 라디오에 나가서 저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네. 앵커가 좀 전에 임종석이 잔류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떠듬 당황해서 떠듬 거리는데 좌우지간 이들은 어쨌든 드러난 게 몇 가지 있어요. 비명이라는 이름은 전부 다 모래알들이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살면 돼. 그렇지. 윤영찬이 봐. 저기 이인영 봐요. 이인영 한마디도 안 하잖아. 그렇지. 전대협 1기 의장, 개뿌리. 전대협 3기, 4기 다 잘리는데도 뭐 난 전대협 동우회라고 민주당은 언제나 비난했는데 동우회도 아니야. 동우회는 그래도 동지라는 어떤 그 환상 속에서 살지. 지네들끼리 모래알인데 무슨. 예. 그러면 친명은 그러면 뭐 단단한 콘크리트냐? 절대 안 그렇죠. 절대 안 그렇죠. 아니 아시잖아요. 뭐 저기 철험회에 이수진이 하는 걸 봐요. 나한테 칼을 들여놔? 그럼 나도 똑같이 해줄 수 있어. 그 지금 친명이라고 공천받은 자들 있잖아요. 예. 이재명이 만약에 정말 이 지지율이 뭐 20% 이내로 완전 10% 이내로 뭐 추락을 한다. 전부 다 난 사법 그 리스크 있는지 알았어. 지금까지 그 다 실토할 걸요. 예. 그래요. 자. 김영주 입당 뭐 이게 조금 독이 된다 네네.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은 있는데 사실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영주가 뭐 한국노총 출신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뭐 IMF 때 뭐 이 금융노련 그 부위원장까지 하고 파업을 주도했다. 이런 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 네 번의 어떤 국회의원 과정 속에서 상당히 강성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진짜 이해득실 한번 따져보죠. 그 지역에 영등포 갑이 우리 뭐 박선규도 나가보고 다 나가봤어요. 근데 판판이 깨지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실제로 붙어본 우리 쪽 당직자들이나 캠프 관계자가 난공불락의 성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이. 예. 왜? 김영주의 개인기, 김영주의 조직력.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조직에서는 최고다. 그러니까 조직 관리.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혼자 탈당한 게 아니라 1,500명의 당원이 함께 탈당을 해요. 글쎄 말. 예. 저도 놀랐어요. 네, 그렇죠. 그만큼 다져놓은 어떤 자기들의 인자 그 조직이에요. 그 조직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더라. 1,500명이 동반 탈당을 했다는 뜻은 뭐냐면 네네. 이게 한 표가 아니에요. 1,500명은 한 표 한 표가 아니고 적어도 1,500명 한 사람이 5표에서 10표 이상은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제가 얘기 들은 게 이거예요. 김영주와 관련돼서 딱 그 처음에 소식이 나왔잖아요. 저 뭐야 그 부적격이 아니라 컷오프 소식이 나왔을 때 20% 하위 진짜 20%. 놀랐어요. 그쪽에서 왜냐하면 아니 판단을 할 때 이런 거잖아요. 저 사람을 잘랐을 때 저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삼자 대결할 때 최소한 우리가 내놓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이게 그 사람을 자르는 기준 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김영준은 무조건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왜 조직 때문에 그리고 조직을 승계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사람을 그냥 손을 그 지역에서 대버렸어. 손을 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영등포 갑에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행보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첩법 얘기. 간첩법이 대표적인 게 동방명주거든요. 동방명주라고 동방명주. 해서 비밀경찰 중국 비밀경찰서 그 문제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거 아무도 사실 민주당에서 나서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민주당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2층에 가면 그 사장방 있잖아요. 사장방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질비하답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인들과 연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무슨 뭐 간첩으로서 연계 이런 뜻만이 아니라 그만큼 대관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김영주가 대표 발의를 해서 간첩법 즉 우리나라 법에 북등 적국이 아니하면 간첩죄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괄적으로 해서 그래. 적국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법 자체도 사실상 민주당 DNA로는 불가능한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간첩법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이게 버퍼가 생겨? 뭔가 의심? 이거 중국 댓글 조작? 예. 버퍼 생긴 다음에 그 시청자 숫자가 계속 올라가네. 그런가요? 그래요? 예, 예. 자, 게리 명더린. 예. 야, 이것들 정말 추악해. 비열하지요. 정말 비열합니다. 이번에 선거구 획정 끝까지 쥐고 사실은 안 놓잖아요. 인천에 원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고 전북도 한석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줄여라 했는데 끝내 자기네들이 지켰습니다. 근데 안을 들여다봤더니 이재명이 왜 그렇게 개항을로 가는지 이해가 가요. 비례로 간다고 얘기도 나오고 다른 지역구 얘기도 나왔는데 개항을로 가잖아요. 단수공천 했잖아요. 다 밭을 조정해놓고. 다 조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비례네 이건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을 들여다보면 자신한테 어쨌든 지금까지 유리한 동들 있잖아요. 그렇죠. 동 단위로 이게 투표 확인이 되니까 대선 지난 2022년 대선, 2022년 지선 가장 최근의 선거들을 다 놓고 봤을 때 자기한테 불리한 지역은 저쪽 계양갑으로 주고 자기한테 유리한 지역을 계양갑에서 또 갖고 와요. 서로 바꿉니다.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지역적인 것보다는 인구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균형을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주고받을 걸 왜 하냐 이거지. 작전 서운동이라는 곳은 계양을로 갖고 오고 계산 1동, 계산 3동은 계양갑으로 줬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지역을 다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원희룡이 황당하겠네. 이건 사실 황당하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비열합니다. 거기다가 이 계양을에 어쨌든 한 20년 넘게 송영길이 또 이재명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 또는 종북 주사파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예. 이 원희룡이 그 유권자 만나러 다니는 과정에 계속해서 그런 식의 시비 공격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식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저는 원희룡 장관이 참 잘하고 있다. 거기서도 수고하십시오 하고 덜컥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사실 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장면이 떠오르냐면 저 장면이 떠오릅니다. 물론 이게 한나라당 시절 얘기지만 성남 분당과 관련해서 당시에 강재섭이 하고 손학규 그때 이제 기자들이 보고를 해오는데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궐선거 때지. 강재섭이 질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더니
이 손학규는 그야말로 자전거 하나 딱 타고 수행원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90도 각도로 다 인사하면서 다니는데 강재섭은 딱 야, 왜들 이렇게 안 왔어? 하고 뭐 최고위원들 다 동반하고 딱 이게 어깨 피고 그러고 휩쓸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들이 바라봤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 거죠? 지금 이재명 한번 보세요. 거의 이러고 다녀요. 개항을 해서 이러고 대표니까 와 대표예요. 이러고 다니고 진짜 원희룡 장관은 90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루 종일 그 인사를 하고 다닙니다. 저는 그게 그냥 개항을이 바뀌고 있다. 지금 접전 리얼미터인가요? 접전에 경인일보가 한 지역 인천 개항을만 508명을 해서 나온 결과가 오차 범위 내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요? 예. 45대 42인가 뭐 그 정도의 그래요? 어떤 차이로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경인일보면 네. 인천 지역 조사는 좀 강점이 있다고 봐야지. 그렇죠. 자기네 동네에 대한 조사니까. 더군다나 한번 개항 확인해 보세요. 경인일보가 개항을만 딱 조사한 거 500명이면 지역구 조사로는 적당한 숫자니까. 그래요. 자, 모집단은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네. 저런 추악한 짓을 해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 쫓아가고 있는 속도가 보이거든요. 내 생각에는요. 네네. 지한테 유리하다고 옮긴 동네 있잖아요. 예. 무슨 서운동? 작전 서운동. 예, 거기 졸지에 개항을 주민이 된 사람들. 네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연희령 찍을 것 같아요. 아니 거기 사람들은 뭐 배려 없어? 자존심이 없냐고. 예. 아니 이재명이 때문에 갑자기 팔려가 버린 거잖아. 그렇죠. 나는 바로 그 표 때문에 이재명이가 3,000표 칠 거라고 생각해. 속내를 들여다보이는 잔수는 사실상 유권자들이 심판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저는 정치인의 그 행보는 선이 굵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아니 근데 안 쳤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예, 안 쳤습니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네. 겪어봤죠. 이준석도 겪어보고 3당도 만들어보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3당 성공시켜봐서 아는데 거의 이 수준입니다. 근데 이겁니다. 개혁신당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3당 만들어봐서 아는데 3당은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자금이야. 내가 돈 다 냈어. 당시에 국민의당으로 나올 때 사람들 한테 돈 내지 말라 그랬어 하면서 내가 다 냈거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유능한 인재도 확보해. 네?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이유가 정책적인 그런 유능한 인재를 데리고 와야 되거든. 전문가들을. 그래서 자금, 인력, 정책이 필요한데 자금부터 사실 중요하잖아. 근데 여기는 세 가지가 다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안철수가 돈 얘기를 진짜 거의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내가 그거 할 땐 내가 내 돈 다 냈어. 근데 그게 아마 6억 4천인지 뭔지 그거 염두에 두고 하는 그렇죠. 얘기 6억 6천 그거 뭐 돌려주지도 않고 돌려줄 방법이 없다며 이준석이 말이. 그러지요. 선관위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둥 하면서 사실 근데 안철수도 그거 빌려준 거잖아요. 나중에 또 받았잖아요. 그건 하여튼 사족이었고요. 그동안 이준석이가 안철수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시비를 걸고 그랬는데 이제 거꾸로 돼버렸네. 그렇죠. 안철수는 그냥 점잖게 한마디 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뼈아픈 지점을 지금 찍은 겁니다. 개신당이 무슨 당이에요? 개혁신당. 그거 줄여서 개신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보수라고 그러는데 보수 아니잖아요. 왜 개 좋아하는 거는 그렇지. 보수가 개 안 좋아하거든요. 개가 강아지 개가 아니고. 줄임말로 개신당이라고 불러달래요? 아니 그렇게 다들 불러서 저도 개혁신당. 그렇지 줄이면 개신당. 두 글자로 해야 되는데 조국이 그것도 조혁당이라며. 아니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개혁당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개혁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딸아들이 만든. 개당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렇죠. 개신당 맞네. 개신당, 조혁당. 그게 맞네. 여기 우리가 찾았어요. 스텝이. 우리 스텝들 정말 일 잘하세요. 지난 3일 경인일보가 KSOI에 의뢰한 조사네요. 보니까 508명 대상.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 조정하기 전이에요. 네네.
지역구 조정하기 전에 45대 41로 오차범위 접전이고 지금 여기 유동규가 출마하잖아요. 네네. 유동규는 2% 나왔다 2%. 그래요. 자, 제가 보기에 이게 지역구 조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희룡 45, 이재명 41로 아마 조사 나올 겁니다. 지금 조사하면. 저는 이렇게 해서 완전히 갑자기 개항을로 팔려간 사람들 네. 절대 이재명 안 찍습니다. 네. 더군다나 또 예. 하나 효과가 있어요. 예. 지금 자신한테 불리하다는 게 민주당을 안 찍은 계양 1동과 계양 3동을 네. 저쪽으로 밀어줬잖아요. 계양을 갑으로. 계양 갑이 또 당선되게 생겼어. 그렇지. 어. 거기 좋지. 최원식. 최원식. 그쪽에 그러니까 민주당 안 찍는 동네들을 그쪽으로 떠넘겼으니 그쪽은 또 최원식이 좋고 또 네. 작전서운동은 열받아 갖고 그렇지. 역효과 나죠. 열받아 갖고 또 이쪽 그 원희룡 거 찍고 그러면 그렇죠. 네. 자. 한마디 마무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마무리는 이겁니다. 임종석 얘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이 점점 더 사실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민주당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어차피 지금 민주당으로 갈 표들이 우리 국민의힘 이쪽 국민의힘으로 오지 않는다면 뭐 조혁당으로 가든 뭘 하든 그것을 다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자. 뭐 40대 30 뭐 이런 지지율이 나오더라도 한 표 뒤지고 있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어야만 사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 국민의힘이 원하는 그런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